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2020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의 맞대결 황덕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의 경기 당초 예상은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쉽게 8강에 진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1차전 경기 결과 바르셀로나는 졸전이었고 나폴리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무승부를 안고 이제 원정길을 떠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경기력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에 비해서 나폴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 결과적으로 스코어만 놓고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득점에 성공하면서 결국에는 무승부를 기록한 채로 이 캄프누로 돌아온 셈이 됐거든요. 네. 이 경기력은 나폴리가 챙겼습니다만 결과는 바르셀로나 쪽이 가져갔었던 1차전 양팀의 결과였습니다. 네. 자, 먼저 바르셀로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에서 약간 부진한 틈을 타서 1위를 지키고는 있는데 바르셀로나 팬들이 지금의 1위의 성적 이외에 여러 가지 경기력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에서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르셀로나 역시도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승점을 놓고 봤을 때도 2점 차이로 1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한 게 사실이고, 오늘 경기를 앞두고 이 부상자 그리고 징계로 출전할 수 없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부스케츠와 비달, 이 중원의 핵심 자원들이 빠지는 데에다가 이 뭐 아르투르 멜로라든지 수아레스라든지 뭐 세르지 로베르토까지,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폭이 상당히 좁아든 바르셀로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브레이스웨이트가 리그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폼을 보여줬습니다만 이 챔피언스리그 UEFA 대회에는 규정상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나폴리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뭐 우여곡절이 많죠. 그러나 가투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초반에는 조금 삐걱거리다가 어느 정도 이 궤도에 진입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부상자들이 없진 않아요. 네, 일단 가장 크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쿨리발리와 막시모비치, 이 수비진의 공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쿨리발리 선수가 이제 아웃이 되면서 막시모비치 선수가 주로 이제 마놀라스 선수와 이 센터백 라인을 꾸렸었는데 오늘 경기는 막시모비치 역시도 근육 부상으로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가 잠시 후에 선발 라인업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지만 디로렌초가 나왔을 때 이 수비진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나는지가 나폴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1차전 끝나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 나폴리의 무승부가 나쁘진 않지만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을 감안하고 그리고 산파울로라는 경기 이제 나폴리 홈구장이라는 거 생각했을 때 나폴리가 이거 더 공격적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일단 뭐 기본적인 접근법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그 이후 상황에서 특히나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1실점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점이 나폴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좀 뼈아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2차전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경기가 펼쳐지는 깐푼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19-2020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의 경기입니다. 황덕현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폴리가 1대1 무승부, 지나고 보니 그 결과가 아쉽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경기력은 사실 나폴리 쪽이 훨씬 좋았죠. 예. 하지만 단 한 번의 틈은 바르셀로나가 공략하기에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경기력은 안 좋았을지언정 어쨌든 바르셀로나에게 유리하게 이제 결과가 나와버린 1차전이기 때문에 이 나폴리 입장에서도 임하는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단 22명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홈으로 돌아온 바르셀로나, 홈 바르셀로나와 원정 바르셀로나는 다른 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캄프누에서 가지는 바르셀로나의 위용을
나폴리 선수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이 이제 1차전에서 수비적으로 나왔었던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바르셀로나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안수 파티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 좀 적중을 할 것인지를 체크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형태가 백스리 형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알바와 세메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이 메시가 이 선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는지도 바르셀로나는 상당히 중요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나폴리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그 분위기를 이어가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공격진에게 많은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나폴리가 되겠는데 인시네, 메르턴스 그리고 폴리타노까지 그리고 중원에서 이 덴메가 얼마만큼 바르셀로나 중원과의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팀의 전반전 45분 출발이 됐습니다. 왼쪽이 바르셀로나, 오른쪽이 나폴리입니다. 그러니까 박종현 캐스터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홈에서의 바르셀로나는 원정에서의 바르셀로나와는 뭐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예. 이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1차전에서 원정골을 넣고 무승부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이 바르셀로나가 오늘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이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라키티치. 이 프랭키 데용의 활용법에 대해서 바르셀로나 팬들은 발베르데 감독도 그렇고 지금 키케 세티엔 감독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지금 파티예요. 메시, 좋은데요? 그리즈만. 아, 네. 지금은 이제 나폴리 수비진이 메시가 침투하는 경로 자체를 상당히 잘 차단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2선에 위치하고 있다가 앞선에 있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내주고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건 이제 거의 뭐 메시의 시그니처 무브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대용의 전진성을 상당히 잘 차단을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잡은 가운데 이 나폴리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수비적인 컨셉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어느 순간 나폴리가 기회가 왔을 때 득점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나폴리 입장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단 그렇죠. 그 기회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날카롭게 좀 결정력이 좋은 뭔가가 나와줘야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주어진 기회를 얼마만큼 살려주느냐가 나폴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올라왔거든요. 피케가 걷어내네요. 라키티치, 알바, 프랑키 데용.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지금 뭐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된다든지 이제 뭐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줘야 될 때 가용할 수 있는 선수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일단 징계로 인해서 부스케츠와 비달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세르지 로베르토 역시도 이제 부상. 여기 이제 아르투르 멜로는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일단 벤치에 이름을 올리고 있긴 합니다만 폼이 100% 풀핏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딜 로렌조, 후이, 지엘린스키. 지금은 유려하게 빠져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측면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득점 기회가 왔을 때 나폴리가 단 한 차례만 이를 살려주게 된다면 오늘 경기의 양상이 정말 재밌게 전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빠졌어요. 그대로 들어갔어요. 파비앙 루이스. 나폴리 원정골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스코어 1대0 나폴리. 이렇게 되면 경기가 급격하게 나폴리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 이 단 한 번의 찬스 저희가 이 제한된 기회 속에서 찾아오는 이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상황을 나폴리가 잘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비앙 루이스의 침투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노출한 바르셀로나에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이 피케가 지엘린스키를 이 파비앙 루이즈를 조금 더 잘 막아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일단 이렇게 된다면 나폴리가 1차전과 마찬가지로 선제 득점에 성공을 했거든요. 예. 이 양상이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이제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는 두 골이 필요해졌습니다. 자, 물론 홈과 원정인 건 다릅니다만 지난 1차전에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던 거는 득점을 한 이후에 나폴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나갔다는 거였었거든요. 네. 이 경기에서는 과연 나폴리의 선택이 소극적인 선택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경기 운영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뚜껑은 열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자 일단 측면 전개 좋고요. 왼쪽 알바 크로스 올라왔죠. 자, 이런 크로스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성공률이 높은 어떤 공격 패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림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박스 안쪽에 침투해 있는 공격수들, 그러니까 뭐 수아레스 정도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뭐 공중볼 상황에서의 경합을 어느 정도 치러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만은 그리즈만이나 안수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방금 전에 메시도 이제 공을 뺏기고 마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메시가 뭐 이제 앞선 시즌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무지막지한 드리블이라든지 폼은 올 시즌 좀처럼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점을 사실 아쉬워하는 바르셀로나 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메시의 나이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87년생. 한국 나이로 치면 이제 34살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빠졌어요. 좋아요. 알바예요. 알바 다시 한번 반대쪽이네요. 오늘 알바의 크로스는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네, 사실 이 뒤쪽에서 들어오던 메시를 향한 이 컷백 패스가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좀 있었죠. 그리고 알바의 컷백, 메시의 마무리는 어떤 공식이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리즈만과 마놀라스 간의 경합은 이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완전히 미스매칭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오늘 경기 제공권적인 측면, 그리고 이 공격 상황에서 공중볼을 따내기 위해서는 세트피스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맞아요. 자, 메시 또 지금도. 뺏겼어요. 지엘린스키. 데메. 지금 오. 좌측면 비는데요. 폴리타노. 히사이. 히사이 쪽에서 움티티의 수비가 히사이의 드리블을 막아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1차전에 대한 이런 자, 뚫렸죠. 지금은 좋았죠. 그리즈만, 세메디오. 공격 숫자 좋아요. 메시가 올라가고요. 다시 한번 메시 그리즈만 주고받으면서 곧바로 슈팅까지 이어가는 그런 공격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나폴리의 수비진이 미처 자리가 잡기 전 타이밍을 오늘 경기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메시! 오! 다시 한번 오스피나의 두 번 세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폴리 선수들이 메시가 공간 침투를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손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수비진의 움직임이 멈췄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 나비 효과가 대용의 유효 슈팅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스피나가 좋은 세이브를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주심의 휘슬이 있기 전까지 양 선수들은 무조건 경기를 진행을 시켜야 돼요. 해야 돼요.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오스피나가 두 번째 세이브는 아니었군요. 예, 그 전에도 세이브를 한 걸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네. 그 이전에 이제 막혔고요. 그렇죠. 라키티치. 안스파티. 메시. 좁은 공간인데요. 메시예요. 자, 파티! 파티! 골! 안수 파티! 경기는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입니다. 이렇게 바르셀로나의 영건. 올 시즌 사실 이 안수 파티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시는 바르셀로나 팬들은 정말 엄마 미소를 지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경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챔피언스리가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자칫 쏠릴 수 있었던 분위기를 전설이 된 남자, 그리고 전설이 될 남자가 한번 합작품을 만들어낸 상황이 왔습니다. 네, 전설이 된 메시의 패스, 그리고 전설이 될 안수파티의 마무리. 스코어가 1대1이고요. 이렇게 되면 합계 스코어 2대2. 만약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된다면 두 팀은 연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전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는 사실 오늘 경기가 이 스코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뭐 사실 뭐 중계라는 저희 입장에서도 연장전을 안 가는 게 좀 이제 빠른 태그를 위해서 좀 더 좋기도 합니다만. 네, 여기서 연장을 가면 최근에 이제 새벽 5시에 챔피언스리그 이제 서머타임 때문에 네. 출근 시간이 딱 겹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가양대교를 넘어갈 때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기 때문에 네, 뭐 그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연장을 가는 것도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미죠. 네, 그림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뭐 저희는 사실 퇴근 늦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지엘린스키. 메르턴스. 나폴리가 다시 한번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손을 든 게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예. 좀 많이 앞서 있었죠? 많이 앞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를 알고 이제 뒤늦게 빠져나오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만 뭐 이미 때는 늦었었고요. 예. 때문에 마놀라스. 이렇게 되면 나폴리도 마냥 뒤에 앉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폴리가 이 스코어 이대로 경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승부차기로 최대한 이 경기 흐름을 몰고 갈지, 네.
아니면 지속적으로 득점을 위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일지. 자, 지금 바르셀로나 측면 좋은데요. 조르디 알바 왼쪽 측면 공격. 크로스 시도. 중간에서 잘리긴 했습니다만 바르셀로나가 왼쪽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공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홈에서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낸 이후는 경기 페이스 자체가 상당히 달라진 점을 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즈만. 자,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이제 파울이 아니냐고 약간 어필을 해봤습니다만 주심은 뭐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요. 예. 이 나폴리 입장에서는 급하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서 좀 순도 높은 공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것도 좋은 접근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나폴리가 지금 경기 양상만 놓고 보면 압박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완전히 수비적으로 내려앉았다고 보기에는 살짝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자, 일단은 또 이제 중앙 지역 공략인데요. 대용. 안스파티. 그리즈만. 오, 뺏어냈어요. 메시. 자, 반대쪽에 그리고 알바. 자! 다시 한번. 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저 위치에 서 있던 선수가 적어도 그리즈만만 됐어도 네. 이게 경합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을 것 같습니다. 오, 뒤에서 태클 좀 셌어요. 네, 일단은 어드밴테이지 선언하면서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키는 주심이에요. 예. 자, 메시가 주고받으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는 정말 뭐 3백으로 나오든 4백으로 나오든 전체적으로 메시가 이제 아래 지역까지 내려와서 경기를 좀 풀어줘야만 공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 라키티치. 연결이 됐죠.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나폴리를 완전히 눌러놓고 있습니다. 파티 버텼어요. 꺾어주고 가까스로 수비해내는 나폴리입니다. 자, 여기서도 조르디 알바의 1차적인 커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도권은 지금 완전히 바르셀로나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네. 중원에서 침착하게 볼을 돌려주면서 결국 이 앞선에 있는 공격진들까지도 이제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인데요. 지금은 심하게 많이 돌리는데요. 네. 예, 중원에서 완전히 본인들 마음대로 패스를 하고 있어요. 마치 펩 시절의 바르셀로나를 본 예. 것 같네요. 그리즈만. 좋아요. 안스파티. 마놀랐어. 골대 맞았어요. 다시 한번 골대 강타. 두 번 연속 골대를 맞히는 안수파티입니다. 자, 지금 오? 이 태클 상황에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경기를 속행했습니다만 그 이후 상황에서 이 태클에 이 상황이었군요. 예. 저 이제 페널티킥이 깜짝 놀랐어요. 알고, 예. 네. 이전 상황에서의 네. 경고였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또 이 바르셀로나로 날아가서 중계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네네네. 점에 있어서 캐치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파비앙 루이스는 이제 그 태클 때문에 경고를 받았고요. 자, 일단 전반전은 이제 뭐 큰 사건이 없다면 이 스코어 이대로 경기가 좀 마무리될 가능성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1대1로 끝났을 때 지금 경기가 운영되는 페이스만 놓고 보면 바르셀로나 쪽이 좀 근소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엔 테오스테겐이 안정적으로 잡았고요. 그러니까 나폴리도 사실 측면에서 적극적인 크로스 공략을 하기에는 중앙에 위치한 공격수들의 신장이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메르턴스. 자, 좋아요. 왼쪽 인시니에 자, 이런 전개는 좋습니다. 곧바로 올려줬어요.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그리즈만이 올라갑니다. 바르셀로나의 공격. 하프라인 넘어섰고요. 주고 자. 들어가는 그리즈만, 조르디 알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사실 1대1 정도로 그러니까 전반전을 종료시키는 것도 나쁜 결과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까지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오늘 뭐 많은 팬들이 이 캄프누를 찾아준 모습을 저희가 더 확인할 수가 있네요. 기분이 좋죠. 셀카도 찍고. 네. 예. 지금 정도라면 아무래도 바르셀로나 이 깜누를 찾은 팬들은 이건 뭐 우리가 후반전에 무난히 골 넣고 이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축구 모릅니다. 몰라요. 네, 어떻게 예. 될지 몰라요. 오스피나이 킥. 자,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양팀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전반전 1대1로 마무리됩니다. 네, 1차전과 약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나폴리가 약간 수비적으로 내려선 가운데 결국 선제골도 성공을 시켰습니다만 이 안수파티라는 영건에게 실점을 허용하면서 양팀이 1대1 나란히 균형을 맞춘 채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스코어는 1대1. 요렇게 끝이 나면 이제 연장으로 가게 되는 그 상황으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실 1차전 스코어가 1대1이 나왔기 때문에 2차전도 이제 득점이 아예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이제 팬들이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양 팀이 활발하게 좀 부딪혔었던 이 전반전이었고, 이 후반전에 이제 어떤 교체 카드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는 뭐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양 팀이 분명한 건 득점을 위해서 후반전 내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 기회가 많진 않았습니다만 파비앙 루이지가 굉장히 멋진 슈팅으로 그 적었던 기회에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바르셀로나에선 역시 안수 파티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 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신성, 그리고 나폴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 팀의 든든한 살림꾼의 이제 득점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만큼 후반전이 조금 더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전 기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전 기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1이었는데 슈팅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났네요. 네, 일단 점유율 자체도 바르셀로나가 6대4 정도로 앞섰던 전반전이었고 7개 슈팅에 그중에 유효 슈팅이 4개. 사실 이 유효 슈팅 빈도를 따졌을 때 골순도는 나폴리 쪽이 높은 편인데 이 수치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축구가 수치만으로 대변되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수치상으로 전반전이 어떻게 전개됐다 정도는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양 팀의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합계 스코어 2대2. 과연 후반전에 어떤 팀이 웃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의 경기 후반전 들어갑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나폴리, 오른쪽이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챔피언스 리그를 비롯한 유럽 대항전, 그러니까 홈앤드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를 보고는 이 180분 경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 180분 중에 단 45분만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90분을 전반, 90분을 후반 뭐 이렇게 봤을 때 후반전도 이제 후반부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아직까지도 유리한 쪽은 이제 바르셀로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홈이니까요. 네, 홈에서 네. 경기를 치르고 있고 전반전의 페이스가 이제 워낙에 좋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모릅니다. 여기서 양 팀 중에 이제 한 팀이 한 골만 성공시키게 되면 이 경기 양상이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자, 메시가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공을 직접 배급해 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왼쪽에 알바 크게 전환.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교체 자원의 뎁스로 따졌을 때는 나폴리 쪽보다는 바르셀로나 쪽이 확실히 좀 얇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들어갔어요! 메르턴스 이렇게 되면 원정골 두 골은 나폴레입니다. 1차전에 이어서 메르턴스가 자 이제는 이 골로 인해서 마렉 함식을 넘어서 나폴리 소속 최다골 득점자로도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예. 이 최다 득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타이밍에 나폴리 입장에서 정말 구세주와 같은 득점이 터지게 됐습니다. 황덕인 해설위원이 전반전에 짚어주셨던 것처럼 나폴리는 기회가 많지 않은 제한적인 기회를 받겠지만 그때 어떤 순도 있는 공격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회가 올 때마다 득점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이제 뭐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 혹은 후반이 시작했을 때, 그리고 전반 후반이 끝날 시점이 굉장히 위험한 시간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선수들이 좀 어수선하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완벽하게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만큼 타이트하게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 나폴리 가투소 감독의 이 전략상의 어떻게 보면 접근법, 정말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두 골을 뽑아낼 정도라면 이거 완벽하게 들어맞았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연장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지금 두 골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스만 골! 곧바로 경기를 이 경기 2대2 동점을 만드는 그리스만입니다. 네, 근데 사실 바르셀로나 지금 이렇게 춤출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폴리가 지금 원정골 두 골이기 때문에 빠르게 공 가지고 가서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네, 이거 뭐 얼마나 즐거우면 이 상황에서 춤을 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죠. 예.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왜 강팀이냐? 본인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시간 절대 오래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단 캄프누의 분위기를 한 번 더 달아오르게 만든 그리즈만이 되겠고, 이 기세라면
나폴리로 넘어갔었던 이 흐름 자체를 바르셀로나가 완벽하게 되찾아올 가능성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경기가 이렇게 끝난다면 원정 다득점 원칙 때문에 나폴리가 8강에 진출합니다만 남은 시간과 이곳이 깐푸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나폴리는 어떻게 본다면 잠깐 아주 짧은 천국을 맛본 게 아닌가. 네. 다시 그냥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짧고 달콤한 꿈을 꾼 셈이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폴리가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히사이. 자, 근데 바르셀로나도 만약에 여기서 추가 실점하면 이거는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네,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이상 실점을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수비적인 집중력도 중요해요. 네, 자 일단은 교체 카드를 가동합니다. 카이온이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이 공격 쪽에서의 교체죠.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결국 이 가투소 감독은 골을 노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려줬어요. 슈테겐. 히사이. 왼발 슛. 오, 네. 과연 뭐 들어가자마자 예. 슈테겐이 깜짝 놀랄 만한 슈팅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약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저 상황인데 잡고 좀 더 한 템포 죽인 이후 슈팅이라든지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는 게 아무래도 일반적이다 보니까 곧바로 때렸습니다. 네, 결 살려서 그대로 발리 슈팅을 시도했었던 카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온이 사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감에 따라서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체자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다양한 자원들을 이제 실험하고 이제 영입을 해야 되는 게 좀 기정사실화가 됐죠. 이르빙 로사노 같은 선수를 데려왔습니다만 네.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옵사이드죠.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네,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예, 얼른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마음이 급하죠. 네. 그러니까 나폴리가 유리한 건 맞지만, 그러니까 과투소 감독 그리고 나폴리 선수단이 생각하는 건 여기서 우리 한 골만 더 넣으면 그러면 진짜 가능하다. 이거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1차전에 유리할 수도 있었던 순간순간을 본인들이 좀 소극적으로 놓쳤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렇게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카이헌. 잘 빠졌어요. 이거 빠졌죠. 대용 맞고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장면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에서 코너킥까지 얻어가게 되네요. 예. 나폴리의 코너킥. 신중하게 공을 내려놨고요. 지엘린스키. 지금은 일단 빠르게 다가왔는데 곧바로 올리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측면으로 한 선수가 접근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도 보셨듯이 프랭키 데용을 이 박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끌어내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교체 카드가 투입이 됩니다. 아르투르 멜루를 집어 넣습니다. 이제 변수는 아르투르 멜루의 폼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원에서의 기동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르투르 멜루 선수가 이제 부상당하기 이전까지 폼이 또 이제 워낙에 좋았으니까 그렇죠. 이 세텐 감독이 한번 믿고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이 변수가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이 아르투르도 부상 때문에 조금 고생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세메도가 막아줬고요. 일단 전술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이 지속적으로 3백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인데, 그러니까 중원의 두 명의 미드필더, 이제는 아르투르 멜루와 프랭키 데용이 호흡을 맞추는 가운데 이제 앞선으로 얼마만큼 양들의 패스가 공급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메시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이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나폴리가 확실히 이제는 조금씩 내려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도 나폴리가 유리한 상황이에요. 네, 두 줄 수비를 구축을 해주면서 최대한 바르셀로나로 하여금 이 중원 그리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좀 수월한 패스 플레이가 어렵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나폴리 교체 카드입니다. 알랑을 집어넣네요. 네, 덴메를 빼고 이제 알랑을 집어넣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선택은 가투도 감독이
뭐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준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저희가 경기 끝나고 한번 확인해서 체크해봐야죠.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에고 덴메가 조금 더 수비적인 밸런스가 좋은 선수라면 알랑은 훨씬 더 다재다능한 스타일의 미드필더잖아요. 네. 예, 전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미드필더 구성의 스타일은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아르투르 교체 투입됐죠? 더영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재능을 몰랐던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아르투르 멜로가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침투한 이후에 마무리를 하는 모습도 지금 종종 보여주고 있어서 예. 이러한 부분이 오늘 경기에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지켜보시는 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옵사이드였고요. 자, 프랭키 대영. 그러니까 지금 바르셀로나 경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원활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안수파티와 메시의 동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원에서 볼 수환이 잘 되고 앞쪽으로 전진 패스가 잘 들어갔다면 메시와 안수파티의 위치는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지역에 형성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안 내려와 있죠. 네. 특히나 파티 같은 경우는 더더욱. 네. 근데 지금 이제 본인들에게 공이 안 오고 빌드업 과정이 좀 삐걱거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격진들이 내려와서 전방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전진 패스가 연결됐다고 하더라도 그리즈만을 제외하고는 위치에 있는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예. 그리즈만이 지속적으로 고립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이게 경기 끝나는 시점까지 지속이 된다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그렇죠. 자, 좀처럼 앞쪽으로 전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르셀로나예요. 이것도 지금 메시와 파티가 너무 내려와 있죠. 네, 그러니까 메시가 거의 지금 삼선 플레이어처럼 예. 내려와 있다는 것 자체가 자, 일단 노. 지금은 세메도의 패스가 그리즈만에게 연결될 뻔했습니다만 중간에서 마놀라스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 수비진의 공백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마놀라스 쪽만큼은 그래도 단단하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뭐 이제 경기를 지켜보신 팬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렇죠. 지엘린스키 중간 차단 랑글레 자, 여기서 이제 아르투르 멜로가 조금의 전진성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도 메시가 아랫선까지 내려와서 전체적인 볼 순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는 그냥 미드필더예요. 네. 예, 완전 내려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측면 비었는데요. 자, 저쪽의 패스가 찍어차는 패스 오른쪽 측면 세메도. 자,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근거리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나폴리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이걸 뚫어내는데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파티 파티 골대! 오늘 파티가 골대를 3번을 맞춥니다. 지금 이 측면 지역에서 파티의 영향력은 전후반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휘가 되고 있는데 예. 결국 이게 지금 마무리하는 데는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좋아요. 파티! 골대 3번을 맞추더니 드디어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역전. 바르셀로나 3대1을 만듭니다. 네, 결국에는 이 슈퍼스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필요했던 순간에 이 차기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의 미래를 짊어질 선수가 너무나도 중요한 길목에서 바르셀로나를 살려내줍니다. 그렇죠. 이러면 이거는 이제 바르셀로나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즈만이 원터치로 내주는 선택, 그리고 여기서 잡지 않았던 게 상대 수비의 타이밍을 뺏고 오스피나 골키퍼의 이 허를 찌르는 슈팅이 되게 됐고요. 여기서 머뭇했다면 수비나 오스피나가 데뷔를 했겠죠. 그렇죠. 이 뭐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되면 합산 스코어가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빠르게 교체 카드를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는 나폴리인데요. 파비안 루이스 빠지고 로보트카가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나폴리도 이제 중원에서의 변화를 가져간 셈이 되겠는데 로보트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공을 몰고 전진할 수 있는 이 드리블 능력까지 갖춘 중앙 미드필더이다 보니까 이런 전진성에 가투소 감독이 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비앙 루이즈는 좀 이제 지쳤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아까 1대1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두 팬이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네. 이제야 좀 마음 놓고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다시 카메라 드셔도 될 것 같은 스코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2대2로 종료가 됐다면 그 이제 셀피가 흑역사죠. 그렇죠. 네. 자, 뭐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 입장에서도 끝난 경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폴리도 한 골만 더 넣는다면 8강 진출팀은 이제 본인들이 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이게 10번 두드리면 그리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점을 생각해봤을 때 3번 골대 맞추고 자 세메드 반대쪽 오 스피나가 막습니다. 네. 안수파티가 3번이나 골대를 두드린 끝에 결국에는 이 팀의 역전골을 뽑아내는데 성공을 했고 자 지금 롱패스 한 번에 잘 넘어왔어요. 인시니 나폴리도 한 골만 넣으면 지금 남은 시간을 감안했을 때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자 잘 짙어냈죠. 알랑 오 돌파가 다 됐는데요. 오 지금은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파티 현재까지 이 경기의 주인공은 안수 파티입니다. 로버트카 자 이제는 정규 시간이 약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가 시간 포함한다고 해도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네. 나폴리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총 공세를 펼쳐야 되고 바르셀로나는 이 컨셉 자체가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비적으로 내려앉아도 나쁜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3백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비 시에는 5백.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전체적으로 5백으로 보내도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르셀로나가 내려앉는다고 하더라도 뭐 탄백의 형태라기보다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본인들이 이제 완전히 공을 돌리면서 그렇죠. 시간을 보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경기장도 최대한 넓게 써주면서 이런 체력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법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추가 시간 4분 중에 절반 정도가 지나갔고요. 오스피나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앞쪽에 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 패스를 연결하기에는 분명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예. 알바. 파티. 그렇죠. 바르셀로나는 이런 식으로 네 지금도 시간 정말 잘 연결됐어요. 벌어주고 있습니다. 알바 크로스. 자 이제 사실상 마지막 공격 찬스가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폴리 카에헌. 오른쪽 측면. 피케가 따라붙었는데요.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3대2, 합계 스코어 4대3으로 바르셀로나가 8강에 진출합니다. 네, 나폴리가 뭐 정말 잘 싸웠습니다만 결국에 최후에 웃는 이 승자 키케 세티엔 감독의 저 불끈진 두 주먹이 말해주듯이 바르셀로나가 8강 티켓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아마 오늘 경기를 보신 축구 팬들에게는 안수 파티라는 이름의 이 파티 두 글자가 뇌리에 깊게 박힌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안수 파티의 골로 지금 뭐 파티를 열고 있을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약간의 어려운 상황에 몰렸었던 바르셀로나지만 결국에는 뭐 이제 골대를 3번 맞추는 시도 끝에 마지막 그렇죠. 득점을 이제 파티 선수가 이제 또 해냈기 때문에 이 메시 선수가 나중에 이제 뭐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이 차기 메시는 누가 될 것이냐 이 점이 사실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 상당히 궁금한 점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 자리를 파티가 메울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나폴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전반에도 선제했고 후반에도 먼저 득점을 했습니다만 바르셀로나의 이 파상 공세를 막아내긴 어려웠고요.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이강인 선수의 득점이 나왔을 때 이제 황덕인 해설위원의 멘트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안수파티의 득점에서도 메시의 어시스트 전설이 된 남자와 안수파티의 득점 전설이 될 남자의 득점 좀 어록을 만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준비하셨나요? 사실 이 멘트를 한번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미 이제 사용한 멘트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오늘 경기처럼 이렇게 중요한 길목에서 나온 득점이 사실 이 멘트를 이제 사용하기에 좀 더 적절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좀 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파티 입장에서 이런 중요한 길목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경험치를 더욱더 높이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나폴리는 지금의 어떤 이 기세라면 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림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예. 일단은 순위 자체는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가투소 감독 부임 이후에 팀을 좀 빠르게 안정화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실제로 바르셀로나와 1, 2차전을 둘 다 놓고 봤을 때도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이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올 시즌 세리에 이제 마지막까지 나폴리 행보를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경기 스코어는 3대2 합계 스코어 4대3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대준 추첨. 사실 챔피언스리그는 또 이 조 추첨, 대준 추첨이 가장 포인트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제 그 공 안에서 과연 어떤 팀의 이름이 나오느냐가 이제
사실 전 세계 그리고 이제 뭐 축구를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의 이목이 이제 쏠리게 될 텐데 뭐 저희 역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영국에서 최근에 또 이 축구 공부를 하고 온 이존 해설위원과 네. 또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이스타 TV에서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 말씀의 황덕인 해설위원, 저는 박종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걸렸다. 왔다. 골! 나폴리 된다니까? 갓투소 된다니까 새끼야. 그게 뭐야? 갓투소.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된다니까? 파티 골! 야, 01년생. 야 파티가 여기서 해버리네. 01년생 오지고요. 네. 동률인 거야? 이렇게 되면 연장 가죠. 연장 가는 거지. 네. 오. 연장은 가지 말자. 들어갔다. 메르테스! 야 이거 끝 아니야? 2대1이면은 이러면 바르셀로나가 골 넣어야 돼. 갓투소. 그리즈만 골! 동점. 야, 근데 저 내가 진짜 존나 제일 싫어하는 거 동점골로 오면 공 갖고 빨리 가야지 왜 춤추고 지랄이야. 이 지랄하고 있네. 이거 뭐야 이거. 야, 그러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한 골 하네요. 근데 이거 한 골 더 넣어야 돼요. 그러지. 파티! 이건 나폴리가 어렵습니다. 예. 와. 지금 덕현님 멘트 들었어요? 뭐야? 이거 또 외운 것 같은데? 뭐야? 전설이 된 남자의 패스를 받아서 전설이 될 남자가 골을 넣었다고. 이가 멘트 너무 준비해. 네. 이 새끼 싸가지 없게. 맨날 저기 샤워실에서 쓰다가 외운대. 네,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 경기 끝났습니다. 전 나폴리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느낌 아니 아까 느낌 뭐 이런 뭐 저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파티가 끝내네. 네, 깜누는 깜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러니까 나폴리가 두 번째 골 넣었을 때 이건 됐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두 골이 필요한 그렇지. 상황이니까. 근데 나폴리가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무너지네요. 안수파티라는 물론 안수파티 잘했죠 그동안도. 그렇죠. 굉장히 어린 선수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최고 유망주지.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마저 네.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해줄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케케 세티엔이 사실 뭐 리그에서 좀 안 좋다 뭐 이렇게 이 말은 있지만 어쨌든 8강 갔다. 그러면 뭐 조금 더 보는 거지. 그럼 보는 거지. 근데 사실 바르셀로나가 8강에서 만족할 수는 없죠. 그렇죠. 바르셀로나 이제 4강 이상은 가야 되는 팀이긴 4강 이상은 한데. 무조건 예.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뭐 사실 경기 내용이 그렇게 엄청 좋았던 거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고 나폴리는 이 경기력 유지하면 유로파 위는 뭐 갈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예, 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거나 오늘은 안수파티 날이네요. 예. 이 어린 선수에게 나폴리가 한 방 맞았습니다. 네. 좀 아쉽네요. 좀 이탈리아 나폴리가 이제 유벤투스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 팀 중에 또 나폴리가 한번 올라가서 그럼 이제 아탈란타 하나 남는 거거든요. 세 네네네. 가지는. 그래서 챔스에서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야.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딱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다. 바르셀로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